하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빠른 시일 내에 더욱 큰 파도가 몰려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이 시장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였으니 말이죠. 더 이상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과 미등록 증권 소송의 마무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얼마 전까지 무섭게 내렸던 비를 뒤로하고 최근에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햇살이 크립토 시장에도 비추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6% 상승한 23,934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1.34% 상승한 1,87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0.23% 하락한 0.37달러, 7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0.99% 하락한 0.53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각각 40.1%, 이더리움은 20%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그 비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0.34%로 다소 높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4.3%로 더욱 높은 상태인데요. 리플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5%로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틀 전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 영향으로 이 발표 전보다는 괜찮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최근의 랠리가 일시적인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최근 암호화폐 랠리, 일시적 반등, 하반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블로핀 소속 변동성 트레이더 그리핀 아던의 경우는 유동성 압력이 언젠가 완화가 되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다라며 최근 암호화폐 시장 랠리는 불트랩, 즉 약세장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반등에 가깝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10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으나 아직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만큼은 아니라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전문 자산 운용사 디센트럴파크 캐피털의 연구원 루이스 할 랜드의 경우는 미 연준의 양적 긴축 정책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변화율은 암호화폐 가격 변화율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9월 연준의 양적 긴축의 속도는 7월보다 무려 3배가 빨라질 것이라며 이러한 양적 긴축이 올 하반기 위험 자산의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475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미 양적 긴축은 9월 최대 950억 달러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양적 긴축과 대차 대조표 축소가 매크로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된 크립토 시장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꽤나 합리적인 이유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들을 보았을 때 이 매도의 이유보다는 매수의 이유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및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품으로 볼 것이냐인데요. 이에 얼마 전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상업농업위원회에서 CFTC의 현물 규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상원농업위원회의 경우는 CFTC를 관리하는 상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나오는 법안들이 SEC보다는 CFTC 쪽으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권한을 주려는 움직임 속에 아주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될 소식이었는데 이러한 기류를 당연히 SEC 또한 느끼고 있었겠죠. 얼마 전부터 SEC의 경우는 CFTC와의 협력을 목표로 한다,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미 SEC와 CFTC가 공동으로 어떠한 규정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와 CFTC 대형 헤지펀드 암호화폐 투자 보고 규정 공동 제안을 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대형 헤지펀드에 대한 암호화폐 보고 규정을 공동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해당 제안서가 통과가 되면 순자산 5억 달러 이상 헤지펀드는 폼 PF를 제출,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폼 PF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실 사모펀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생겨난 비공개 자료로 총 자산 가치 그리고 운용 내역, 대출액 등의 정보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러한 정보 수집이 대형 헤지펀드의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겉으로 보았을 때는 SEC와 CFTC가 마치 협력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SEC는 현재 검은 속내를 감추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립토 마켓에 관한 영향력을 가져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분위기는 CFTC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이죠. 대한민국 또한 SEC보다는 CFTC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SEC가 아닌 CFTC 위원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미 CFTC 유럽의회 집행위원회와 가상자산 논의 글로벌 수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1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미 EU 디지털 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의에서 11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유럽연합 EU의 집행위원회를 만나 해외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 대해 청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디지털 자산 특위 위원장 윤창현 의원의 경우는 가상자산 문제는 참 복잡하다. 시장을 진흥하면서 규율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고 자산이냐 화폐이냐의 문제도 있다. 시장 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장이 글로벌이란 사실이며 글로벌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 우리 시장이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또 캐롤라인팜 미 CFTC 상임위원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 자체가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한 공동의 규칙,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피터 컬스튼스 그리고 EU 집행위 고문의 경우는 최근 EU가 합의한 이제 가상자산 규제 아닌 미카를 언급하면서 미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많은 협상과 토론을 거쳤다. 이제 한국의 규제 당국 담당 기관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자 간의 협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회의에서 SEC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에만 CFTC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법안이 무려 3건이 있는데요.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 4월 로카나, 글렌 톰슨, 톰 에머, 데런 소토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디지털 상품 거래 법안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혁신과 기술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디지털 상품 생성,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상원 의원이 제출한 책임있는
쓰는 금융 혁신 법안이며 이 발의 의원들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상품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CFTC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 주장을 하였죠. 특히나 두 번째 법안의 경우는 SEC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소속의 루미스 의원과 CFTC를 감독하는 농업위원회 소속 진리브랜드 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라는 점이 입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번 8월에 나온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이는 CFTC를 관리 감독하는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CFTC의 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성 암호화폐를 제외한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며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게 됩니다. 이 CFTC의 경우는 이미 현물 시장의 사기와 조작에 관해서 규제할 권한과 또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크립토 마켓과 같이 초기 자산 유형을 규제하기에 적절한 규제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그간의 SEC가 보여준 만행들이 결코 가상자산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할 때 CFTC로 무게가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확실한 규제 기관이 된다면 이 소식 자체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 그리고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자들을 애태우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전고점 도달이 결국 꿈만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는데요. 예,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여력을 가져다 줄 만한 소식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이제 CPI 발표 이후 긍정적인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 기관 대상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 출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기관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빗 트러스트 사모 신탁을 출시했다 더블록이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노출되는 블랙록의 첫 번째 상품인데 이 블랙록은 이날 성명에서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코인리스트는 블랙록이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전한 바 있었죠. 이 블랙록의 현재 운용 자산은 약 8.48조 달러로 한화 1.11 경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운용 자산이 1.11 경원, 정말 감도 안 오는 숫자를 운용하고 있는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블랙록이 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는 블랙록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도 제도적으로 시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와 더 이상 이 시장은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며 오히려 더욱 키워주는 것이 국익적인 측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지속적으로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보다 블랙록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 현물 ETF를 신청할 가능성, 그리고 블랙록의 현물 ETF를 승인시킬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빠른 시일 내에 더 큰 파도가 몰려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이 시장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였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아직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크립토 마켓에 들어오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내주었던 24,000달러를 빠르게 회복을 하며 24,000달러
$4,000 중반까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9월 19일 역대급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더욱 큰 상태인데 이 $1,700를 넘어서 장중 $1,900까지 상승을 하였죠. 이제 엊그제 발표가 되었던 CPI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이 역사적으로 크립토 마켓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체 코인 마켓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25,000라는 가격의 경우 연말쯤이나 가능하다며 많은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비트코인이 $25,000를 속 시원히 뚫어준다면 더욱 강한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것인데 또한 얼마 전에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이 플랜비에게서 하나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질문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20,000까지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20,000를 다시는 보지 못할 수 있는 거였는지 죄송합니다. 못할 수도 있는지였는데 거의 2배 정도의 차이로 비트코인이 다시 $20,0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더욱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 마음에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 상태이죠. 사실상 $20,000까지 하락했을 때는 일각에서는 $8,00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의 공포감을 떠올려보면 충분히 이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코인의 가격이 등락을 하고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한 지금은 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시기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지금과 같은 때에 계속해서 코인의 수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인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대부분의 코인의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한다, 코인으로 집을 샀다, 코인으로 차를 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예적금을 그때 돼서야 모두 깨서 코인에 흔히 말하는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성이 감정에 먹혀버리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대상승장의 달콤한 열매는 그 시기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몫이 아닌 크립토 마켓에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며 힘든 시기를 겪은 투자자들의 몫이기 때문이죠. 흔히 투더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투더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달나라로 가자, 높이 상승하자, 이런 뜻인데 이는 모든 투자자들의 이제 희망 사항이죠. 비트코인이 지금으로서는 10만 불, 하나 약 1억 3천만 원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코인이 될 것이며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이 너무나 싼 가격이었다는 것을 머지 않은 미래에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가장 잘 알려준 코인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가치가 $1가 넘고 등락 끝에 $24,000 중반대에 있지만 언제나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고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결국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의심할 때가 가장 쌌고 가장 낙관할 때가 오만한 사람들에게 하락으로 벌을 주게 되었죠. 투자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다리고 인내하며 매수하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매월 나오는 실적을 알 필요도 없고 영업이익이나 오너 리스크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 사토시 이제 나카모토는 음모론의 주인공이 이미 되어버렸고 투자자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을 데이터화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걸 현재 국가는 눈치챘고 기관은 매수하기에 바쁜 상태이죠.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100%는 위험하죠. 하지만 저는 이 시장이 그리 머지않은 미래 지금의 시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100% 믿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